세리야, 나 안 다쳤어. 그거 가짜 칼이었잖아. 네가 황기찬을 속여서 생명의 은인이 되려고 했던 거 모를 줄 알아? 오늘은 그동안 거짓말이 모두 폭로되는 강세리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 그 칼을 왜 네가 맞아? 기찬 씨 살리는 은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여보, 이거 사기야. 강재인이 일부러 칼 맞은 거라고. 강세리, 지금 그게 나 대신 다친 사람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습격당할 걸 어떻게 알고 재인이가 칼을 대신 맞았다는 거야? 아침 출근길 회사 로비에서 벌어진 칼부림 난동극으로 인하여 YL그룹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강세리는 황당했죠. 저 칼은 분명 심부름 업체와 짜고서 내가 기습을 당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왜 거기서 엉뚱하게 강재인이 튀어나오더니 대신 칼에 맞아서 쓰러진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강재인을 두고 강세리는 연기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죠. 여보, 저거 생쇼하는 거야. 야, 강재인 눈 떠, 너 안 다쳤잖아. 황기찬은 너무나도 화가 나 강세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발 좀 닥쳐. 다친 사람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황기찬과 강세리가 싸우는 사이 강재인의 몸에서는 피가 더욱더 쏟아지기 시작했고 출근하던 사람들은 강재인을 크게 둘러싸고 다가가지도 못한 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인 씨, 안 돼요. 다행히도 현장에는 의사인 김도윤이 있었고 김도윤은 강재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생명이 위급합니다. 당장 119에 연락해주세요. 김도윤 씨, 제발 재인이 좀 살려줘요. 나 대신 칼을 맞았어. 재인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제발. 황기찬은 김도윤과의 평소 원한도 잊은 채 강재인을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119 도착했습니다. 혹시 의사분이십니까? 병원까지 동행 가능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구급대원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했고 강재인은 들것에 옮겨져 구급차로 이송되었는데요. 황기찬은 강재인을 따라가려 했지만 보호자는 한 분만 가능하다는 소리에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의사니까 구급차에 타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태 확인하고 연락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김도윤은 구급차에 강재인을 태운 뒤 출발했고 곧이어 강재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재인 씨, 이제 눈 떠도 돼요. 황기찬 완전히 속았어요. 김도윤의 안도감 섞인 목소리가 구급차 안에 울려 퍼졌는데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면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도윤은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나갔죠. 세상에, 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짜로 재인 씨가 다치는 거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지 뭐예요. 김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정말 연기자 해도 되겠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구급차 안의 흔들림 속에서도 강재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이런 위험한 가짜 연극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는데요. 저번 사고에서도 죽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날 살려줬는데 이번에도 또 도윤 씨의 도움을 받게 되네요.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강세리가 이 칼을 황기찬 대신 맞았으면 그동안 정말 어렵게 쌓아놓은 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강재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강세리 표정을 직접 봤어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강재인은 상상만으로도 통쾌한 듯 작게 웃음을 흘렸죠. 자기가 다 버려놓은 완벽한 판을 내가 가로채서 망쳐놨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연기에 서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전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 괴한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강세리가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함정이었죠. 강재인은 강세리를 은밀히 도청하고 있었기에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세리는 홍만수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죠. 회사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준비해 주세요. 황기찬이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뜬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날 버리고 강재인한테 돌아가 버릴 것 같다고요. 강세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획을 설명했죠. 칼로 찌르는 신용만 하고 내가 황기찬을 몸으로 막아 구하는 작전이에요. 강세리는 갑자기 생각이 바뀐 듯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아니다. 내가 그러다가 진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칼도 가짜로 준비해주세요. 피주머니는 내가 알아서 미리 준비해서 터트릴게요. 가짜 칼에 가짜 피주머니로 강세리는 완벽한 연극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어 황기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두려는 절박한 심산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연극은 시나리오가 완전히 노출되는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고, 연극의 주인공은 강세리에서 강재인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강재인은 자신이 황기찬을 구하는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죠. 세리야, 이젠 날 모함하는 게 전혀 안 먹히니까 네가 이번에는 머리 좀 굴렸나 본데? 그런데 어쩌지? 내가 다 듣고 말았네. 강재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황기찬의 생명의 은인이 그렇게 되고 싶었구나? 내가 완벽하게 가로채줄게. 강재인은 그렇게 강세리의 비밀 통화를 엿들어 괴한이 그날 아침 황기찬을 습격할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칼에 찔린 위급한 상황극을 연출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의심받지 않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구했습니다. 바로 실력 있는 의사인 김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의사인 김도윤이 칼에 찔린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터였으니까요. 강재인은 깊은 밤 김도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요. 도윤 씨,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황기찬을 칼로 찌를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김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죠. 그 남자가 가짜 칼로 황기찬을 찌르면 강세리가 영웅처럼 대신 맞고서 숨겨둔 가짜 피주머니를 터트리려 하고 있는데 도윤 씨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는데요. 황기찬의 생명의 은인, 그거 내가 해야겠어요. 김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재인 씨,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인 씨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김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는데요. 가짜 피라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도울게요.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직접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기면 황기찬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강재인과 김도윤은 강세리의 치밀한 연극을 역으로 훔쳐갈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강세리가 홍만수와 약속해놓은 정확한 시간에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고, 강세리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빨리 칼을 꺼내라. 강세리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황기찬의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죠. 급소는 절대 찌르지 않기로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짜 칼이 들어오면 바로 준비한 피주머니를 터트리고 다시 기찬 씨의 사랑을 완전히 되찾는 거야. 강세리가 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세리가 괴한에게 몸을 날리는 것보다 강재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세리야, 어딜 끼어들어. 강재인은 순식간에 강세리를 힘껏 밀치고 황기찬 앞으로 몸을 날렸고 준비된 칼을 대신 맞고 말았는데요. 강세리를 찌르려던 괴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죠. 이건 계획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괴한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도망갔고 강재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세리는 완전히 벙찐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아니, 이건 분명 가짜 칼인데? 가짜라고 지금 말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강재인이 내 칼을 대신 맞은 거지? 강세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이. 황기찬은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강재인을 부둥켜 안으며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인아, 재인아, 네가 날 살리려고 칼을 대신 맞았어. 제발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누구든 좋으니 빨리 119를 불러주세요. 황기찬은 강재인이 자신을 구하려다 쓰러지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 거죠. 역시 내 진정한 사랑은 강세리가 아니라 강재인이었어. 나는 그동안 재인이를 끔찍하게 배신하고 못된 짓들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재인이는 그런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살리려 했던 거야. 황기찬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강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역시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라더니 그 말이 맞았어. 강재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황기찬을 걱정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다친 데는 없지? 내가 대신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끝까지 황기찬만을 생각해주는 강재인의 완벽한 명연기에 황기찬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말았죠. 이번 비자금 문제만 깨끗하게 해결하면 강세리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겠어. 황기찬은 드디어 누가 진정한 사랑인지 깨달은 듯 강세리를 영원히 버리기로 마음의 결심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이 미리 준비해놓은 VIP 병실로 신속하게 옮겨져 중환자 연기를 완벽하게 이어나갔는데요. 의사 선생님, 재인이가 대체 왜 안 깨어나는 건가요? 이 사람 살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하나뿐인 소중한 부인입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누가 대낮에 회사에서 이런 칼부림을 저질렀는지 그 범인을 잡을 일만 남았죠. 누가 재인이를 찌르고 비겁하게 도망갔는지 그놈 당장 잡아오세요. 감히 날 기습하려고 한 그 인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황기찬은 현재 도망다니고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원한을 품을 만한 놈이라면 그놈밖에 없는데. 그리고 역시나 경찰 조사 결과 그쪽에서 일하는 놈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죠. 강세리는 극도의 초조함에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황기만도 기적적으로 깨어난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칼부림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들통나면 강세리는 정말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기찬 씨, 오늘도 또 재인이 병실에 가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와 불안감이 가득 묻어났는데요. 깨어나지도 못한 애 병실에는 도대체 뭐하러 계속 가는 거야? 강세리는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황기찬을 막아섰죠.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연기할 필요가 있어? 설마 강재인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건 아니겠지? 강세리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동시에 어려 있었는데요. 재인이보다 내가 먼저 당신을 구하려고 몸을 날렸다고. 강재인, 그게 날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대신 칼을 맞은 거지. 강세리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죠. 강재인, 그거 전부 일부러 쇼하는 거야. 기억상실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신 생명의 은인으로까지 들러붙은 거라고. 이거 다 완벽한 사기야.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는데요. 강세리, 그만 좀 해. 재인이가 계속해서 기억상실 아니라고 악착같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칼까지 일부러 맞았다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괴한을 자기가 미리 불러서 칼을 직접 맞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대체 뭐하러 그런 미친 짓을 해? 황기찬은 강세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다가갔는데요. 설마, 아니, 혹시 이번 일도 당신이 뒤에서 꾸민 짓이야?
홍만수한테 시켰어? 날 죽이려 한 거냐고. 강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인데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해?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는데요. 당신이 강재인한테 마음이 넘어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지. 강세리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최근 들어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고 말았습니다. 황기만을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였어야 했는데 깨끗이 처리하지도 못했고 목격자인 최자영의 입단속도 너무나 허술했죠. 강세리는 속이 타들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강재인을 찌른 게 가짜 칼이었다고 지금 털어놓자니 자기가 벌인 치졸한 자작극이라는 게 모두 탄로가 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난관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죠. 그 사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기억을 잃은 듯했던 황기만이 드디어 모든 기억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강세리는 황기만이 깨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간담이 서늘했었지만 기억을 잃은 듯하자 한시름 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강세리가 그동안 버려놓은 악행들이 모두 들통날 일만 남게 된 것이죠. 재수씨 아니 강세리. 살인 미수범이 아주 뻔뻔하게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네. 황기만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세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진짜 벌건 대낮에 공원에서 발을 헛디뎌서 한심하게 죽은 놈이 될 뻔했잖아. 황기만은 비웃듯이 강세리를 바라보았죠. 내가 돈만 받고 입 다물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지. 어디 한번 황지호가 누구 아들인지 시원하게 밝혀보자고. 황기찬을 칼로 찌르려 했던 중죄. 그리고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죄에다 황지호의 아빠를 속인 사기죄까지. 강세리의 모든 잘못이 한순간에 폭탄처럼 모두 터지고 말았는데요. 와, 어떻게 이런 악독한 잡것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살았단 말이야. 2년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가세요. 노숙자인 강세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황지호가 친손주가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거의 혼절할 듯 놀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강세리는 절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답답하게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던 김도희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강세리가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황기찬,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버려. 강세리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였는데요. 너 혼자 날 버리고 강재인이랑 행복할 생각을 했어? 황기찬, 너도 완전히 끝장이야. 여왕의 집 결말은 강세리의 충격적인 폭로로 황기찬까지 모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종영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강재인의 시원한 복수극이 정말 통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정말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여왕의 집을 열심히 응원하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